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발표장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넥슨 코리아 인텔리전스 랩스 매칭팀의 이상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해석 가능한 추천 시스템 개발 사례 연구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와 오늘 발표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요즘 일상생활에서 추천이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혹시 넷플릭스를 많이 이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의도치 않게 해당 업체에서 추천이라는 영역을 경험을 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추천 시스템을 기획 및 개발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발표를 신청했습니다. 대상이 넓을 수도 있는데 추천 시스템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좀 더 사전 지식은 좀 더 머신러닝 용어를 들어보거나 익숙하신 분들이 이번 발표의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머신러닝 이론에 대한 개관이나 추천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A/B 테스팅에 대해서는 오늘 결과나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어제 NDC 발표에서 A/B 테스트 발표가 한 2개 정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A/B 테스트에 대해서는 그 발표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내용을 좀 공개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내년쯤이나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으면 공개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고 데이터 뽀개기라는 커뮤니티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저는 현재는 매칭팀이라는 팀에서 매치메이킹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매치메이킹이라는 것은 매칭을 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팀인데요. 매칭팀에서는 제가 주로 매치메이킹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추천 시스템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집단, 사람과 아이템을 게임에서 연결해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매치메이킹이 추천 시스템과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분석가에게 아마 게임 데이터는 되게 흥미로운 주제이고 저희는 되게 도전적인 과제를 랩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사례도 있지만 아마 추천 시스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솔루션으로 게임 도메인에 접근했는지 소개를 드리고 좀 방문론적인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저는 개발 백그라운드는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가가 접근하는 ML 유지의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기획자분들이나 만약 문과분들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최대한 했는데 들으시면서 어려운 분들은 이따 Q&A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시스템 개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대부분 머신러닝 개발 프로세스와 동일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로직, 바로 모델입니다. 로직은 추천 시스템에서 핵심 부분을 담당합니다. 아마 추천 시스템 하나가 하나의 레스토랑이라고 한다면 로직은 하나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이와 같이 5개의 단계 정도의 사이클로 대부분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 있다고 레스토랑이 완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모델 부분뿐만 아니라 추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까지 되게 다양한 개발 요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 발표 순서인데요. 홈페이지 내용과 좀 일부 변경되었는데 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크게 2단락으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먼저 오늘 조금 익숙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았는데 인터프리터블에 대한 정의와 좀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이 있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레커멘더 시스템,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개발했던 방법과 사례 위주로 오늘 그 부분을 공유 드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분들에게 어떤 리서치를 하면 좋을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인터프리터블에 대해서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쪽 분야가 아닌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인터프리터블은 사실 머신러닝을 개발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실 익숙한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제가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프리터블은 특히 이제 딥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딥러닝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그 모델에 대한 신뢰를 필요하기 때문에 딥러닝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해석 가능한 형태로 사람들이 이 모델을 좀 이해하고 싶은 니즈가 좀 사람들의 니즈가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머신러닝을 블랙박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블랙박스라는 거는 속을 알아볼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게 필요했습니다. 오른쪽은 최근에 나온 깃북 저서인데요. 크리스토퍼 몰라르가 쓴 인터프리터블 머신러닝 깃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여기 사이트 가셔서 좋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부분은 그 책의 내용을 좀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인터프리터블은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를 좀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ML의 숙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머신러닝은 예측감만 거의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을 설득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알고리즘을 작동하면서 얻는 정보가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뭔가 캡처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이 데이터로부터 뭔가 학습을 해서 새로운 뭔가 블랙박스 모델, 우리 머신러닝을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블랙박스 모델이 나왔을 때 그거를 사람한테 해석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에 봉착하는데요. 그럴 때 많이 쓰는 인터프리터블 메서드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결정나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두 단계로 쪼개지는 부분이 일반적인 의사결정나무가 이런 해석 가능한 메서드 중에 하나입니다. 추천 시스템은 머신러닝 방법론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를 두 단계로 쪼갭니다.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쪼개고요. 마찬가지로 변수를 두 개로 쪼갭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쪼갭니다. 그 안에서 목적과 의미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쓰는 게 다르고 변수를 쓰는 게 좀 다릅니다. 하지만 추천 시스템의 대표적인 방법은 CF 방법이라고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인데요.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은 데이터 변수를 쪼개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쪼개지 않고 그 안에서 관계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서 머신러닝과 사실은 방법론적으로는 유사하지만 풀고자 하는 방향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풀려는 문제인데요. 왜 머신러닝을 설명하거나 해석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ML을 설명하기 어려운 거는 첫 번째, 모델이 어렵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을 함수식입니다. ML을 이야기하면 사실 이 fx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fx가 어려워요. 머신러닝에서는 fx가 하나의 정량적인 수식처럼 떨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fx를 구성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사실은 fx를 보여주면 됩니다. 사용자가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동작 방식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fx를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도 머신러닝을 설명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데이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되게 고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그 데이터는 UCI라는 학교에서 머신러닝 레퍼지토리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공개한 와인 데이터입니다. 와인을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와인은 뭐 산도, 설탕, 뭐 이산화황, 밀도, 뭐 pH, 알코올 같이 와인을 표시하는 데이터는 되게 많은데요. 여기에서 와인 데이터는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12개 변수를 사람이 한눈에 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왼쪽 그림은 그 와인 데이터를 해석해 보겠다고 이 와인 데이터를 사람이 볼 수 있도록 6차원으로 그려봤습니다. 사실은 X, Y, Z는 3차원인데 모양과 사이즈 그리고 컬러까지 추가해서 6차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6차원으로 만들고 보니까 정말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관계를 해석하기가 어렵고 전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시각화겠죠. 시각화를 이제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시각화를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4차원 이상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3차원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상상할 수가 있는데 4차원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고차원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데이터와 모델을 시각화하자, 동작하는 원리를 보여주자. 두 가지를 한번 잘 해볼까요? 첫 번째로 시각화는 두 측면을 쪼갤 수 있습니다. 고차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모델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동작 방법도 마찬가지로 두 측면을 쪼갤 수 있습니다. 모델을 보여줄 때 인터랙티브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액티브하게 데이터의 흐름을 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 흐름이 모델에 자동 전파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솔루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다룰 예정인데요, 자세한 거는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니폴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매니폴드는 위상수학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생각보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다양체라고 하는데 국소적으로 유클리디아 공간과 닮은 위상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차원 공간에 내재하고 있는 저차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은 많이 들어보셨을 데이터인데 엠리스트라고 사람이 손으로 숫자 필기를 한 데이터예요. 1이라고 쓰고 2라고 쓰고 3이라고 쓰고 4라고 쓰고, 원래는 이미지인데요, 이 보면 7이고 8이고 3이잖아요. 각각의 이미지 데이터는 사실 고차원 픽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픽셀이기 때문에 사실 변수로 치면 엄청난 많은 고차원이 있는데요, 그 이미지 각각의 그 데이터를 2차원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미지 데이터를 2차원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런 다양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각화한 건데요, 사람마다 쓰는 필기체가 다를 수 있어요. 7이라고 쓰는 사람도 사람마다 7이라고 쓰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때 이 8이라는 숫자가 이 빨간색이고 7이라는 숫자가 이 주황색이 있을 때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의 다양차를 확인해 보면 필기체의 특징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머신러닝에서는 인터프리터블을 해결하기 위한 잘 알려져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왼쪽은 그 인터프리터블의 메서드 중 리스트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의 제가 방법들을 소개할 건데 달렉스라고, 그게 바로 오른쪽입니다. 달렉스라는 그 메서드는 어떠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관계없이 해석할 수 있는 좋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ML 모델을 구현을 했습니다. 부스팅 모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부스팅 모델은 그 중에서 좀 해석이 어려운 앙상블 모델입니다. 그 모델을 돌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y-햇은 예를 들자면 골드 파밍 어비징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드 파밍 어비징 확률이 캐릭터 레벨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이 달렉스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달렉스에서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부스팅 모델에서는 하나의 변수만 쓰지 않거든요. 변수가 1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2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30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싱글 밸류 컨디셔널 리스폰스라고 해서 이 캐릭터 레벨이 변화함에 따라서 파밍의 확률이 얼마나 바뀔지를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시뮬레이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캐릭터 레벨 16에서 어뷰징 확률이 커지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달렉스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론은 라임입니다. 라임은 달렉스랑 유사한 방법론입니다. 제가 라임 논문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 개가 기타를 들고 있어요. 그게 이상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구글에서 개발한 그 인셉션 모델이라고 CNN 모델입니다. CNN 모델에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올까? 그 라임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라임에서는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국소적으로 쪼갭니다. 한마디로 이 라임 이미지 안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했을 때 여기 보면 기타, 그리고 이게 강아지 얼굴,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각각의 이미지를 국소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의 국소적인 의미에서 요 국소적인 의미의 클래스가
전자기타의 클래스에 나올 확률을 인셉션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은 강아지 얼굴이잖아요. 이 강아지 얼굴을 이 로컬한 이미지를 이쪽만 넣었을 때는 인셉션 모델에서 리트리버라는 모델의 클래스의 예측 확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임에서는 이 이미지를 그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각각의 로컬한 이미지에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작업을 라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은 최근 뭐 자연어 처리나 음성 인식이나 머신러닝 분야에서 되게 많이 각광받고 있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방법은 솔루션은 플라틀리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플라틀리는 많이 사용해 보시는 툴인데요.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플라틀리는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그래프 및 분석 통계 도구를 제공해 주는데요. 플라틀리는 인터랙티브하게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박스 플랫 그래프입니다. 박스 플랫 그래프는 정보량이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박스 플랫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박스 플랫 안에는 중앙값, 1분의 2수, 3분의 2수,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아웃라이어 같이 되게 다양한 값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워낙 많잖아요. 그 박스 플랫이. 그래서 한눈에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람이 찍어보지 않으면 그 데이터 값을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플라틀리는 데이터 분포를 찍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하게 그래프를 유저들한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티브는 그 다음에 플라틀리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틀리는 인터랙티브 하지만 그 반응형 앱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요 사용하는 방법은 샤이니라는 하나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이니는 그 R이라는 통계 분석 언어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웹 어플리케이션 제작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나 뭐 HTML, CSS를 몰라도 R만 좀 아시면 쉽게 웹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는데요. 그 리액티브한 프로그램은 아마 개발자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동적인 데이터 흐름을 되게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따가 좀 제가 자세하게 샤이니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루션을 좀 제가 합쳐보겠습니다. 제가 라임과 플라틀리, 샤이니 그래서 이 가지 솔루션들을 합쳐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페이지를 제가 구성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은 그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R 프로그램의 IDE 회사인 R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이탈 모델 예제입니다. 이탈 모델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게임 회사 아니더라도 뭐 카드 회사나 여러 회사에서 이탈 모델 문제를 많이 푸는데 케라스라는 딥러닝 라이브를 이용해서 고객의 이탈 모델 예측 결과를 어플리케이션 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케라스를 통해서 이탈 모델을 예측했을 때 각각의 유저 아이디별로 이탈 원인이나 이탈 전략을 짤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깨알같이 이게 라임 그래프인데요. 이탈할 클래스와 이탈하지 않은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의 피처들이 유저 아이디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A라는 유저가 왜 이탈했을까? B라는 유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탈했는지를 이 라임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프리터블은 블랙박스를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머신러닝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모델이랑 데이터 쌍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주로 접근하는 방식은 아마도 이건 저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일 겁니다. 웹과 시각화로 모델이 동작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웹을 좀 하시는 게 그쪽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일이고요. 그래서 웹 쪽을 좀 공부를 하시면 실제로 모델이 동작하는 원리를 보여주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겹지 않으셨죠? 네, 다음 세션에서는 조금 추천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챕터로 가겠습니다. 네, 추천 시스템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본론에 가기까지 좀 말이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문제가 이와 같습니다. 나와 비슷한 유저를 찾아서 그 사람이 봤던 영화를 추천하거나 그 사람이 봤던 뭐 아이템 추천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엔드게임을 수요일에 봤는데요. 엔드게임 보고 나서 엔드게임과 유사한 영화를 저에게 추천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와 같이 뭐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컨텐츠를 보시면 그거를 본 유저들이 봤던 영화를 추천해 주거나 그 엔드게임 영화랑 비슷한 아이템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정 사용자가 관심 가질 만한 정보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이걸 내가 정보를 줬을 때 좋아할지 싫어할지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한 점이고요. 그래서 정보라는 거는 영화나 음악, 책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도메인별로 추천 시스템은 다르게 작동하는데요. 이 추천 시스템에서 선구적인 연구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 구름 렌즈라는 그 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구름 렌즈에서는 처음에 뉴스 추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추천 시스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무비렌즈라는 데이터를 많이 보셨을 텐데, 무비렌즈는 영화 평점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비렌즈 통해서 대부분 추천 시스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시작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뭐 많이 들어본 회사들에서는 이미 추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은 주로 매출이나 클릭률을 올리는데 되게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뭐 구글, 페이스북, 뭐 네이버, 텔레콤 같은 기업에서는 모든 추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문제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도 추천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게임에 들어가시면 친구 추천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 아마 어제 NDC 발표회도 있었는데 데브시스터즈에서 때 탈출을 위한 조합 추천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번 그 GDC 2019에서 블리자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블리자드에서 오버워치가 작년 2018년 8월에 게임 업데이트를 했었는데요. 그 게임 업데이트 때는 오버워치는 추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유저들에게 팀 플레이어, 지휘관 등을 추천 투표를 통해서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자극을 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에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래서 GDC 2019에서 블리자드에서는 이 오버워치에서 추천 시스템이 도입하고 나서 유저들의 부정적인 행동이 40% 줄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 용어를 들어보면 시스템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단순 로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 일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추천 시스템 개발하는 데는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게임 회사에서 지금 오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관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 시스템을 처음에 만들 때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는데요. 제가 분석을 왜 배웠는지에 좀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생겼습니다. 기행 요소가 되게 강합니다. 게임에서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좌절감을 겪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무비 렌즈는 영화 평점이 있습니다. 5점 척도로 영화 평점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토토로 영화예요. 토토로 영화인데 토토로 영화에 대해서 유저 아이디, 영화 아이디, 평점, 타임스탬프처럼 토토로 점수 영화에 대해서 그거를 평점을 유저들이 매길 수 있어요. 하지만 게임에서는 꼭 평점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점이라는 거는 그 게임 자체의 평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는 평점이 있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페이스북 많이 하시잖아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도 하나의 피드백입니다. 이게 바로 평점이나 좋아요, 싫어요 버튼 누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시적인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묵적 피드백은 유저가 들어와서 구매 행동을 하거나 무언가 액션을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암묵적 피드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피드백은 좀 케바케였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없이 어떻게 안 될까? 라는 좀 고민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게임에서는 이 채널이 되게 모호했는데요. 다양했고요. 채널이 모호하고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 회사에서 추천 시스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채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게임 내 이와 같습니다. 상점, 게임 내 상점 있잖아요. 상점은 무언가 제가 캐시 아이템을 사거나 뭐 캐시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반적인 내 재화를 가지고 아이템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길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채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와 같이 게임 내 채널은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넥슨에서는 게임 외 채널도 있습니다. 넥슨 포탈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넥슨 포탈 와서
여러 가지 게임들을 플레이하실 텐데 넥슨 포탈도 어떻게 보면 웹 채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저희 넥슨 플레이라고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 넥슨 플레이는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앱이고 뭐 리워드를 준다든지 게임 이벤트 알람을 준다든지 보안 설정을 할 수 있는 등 아마 게임 내에 저희 넥슨 게임 하면서 넥슨 플레이를 설치하면 그 플레이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 플레이도 하나의 채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기획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넥슨에서는 유저들한테 설문지를 통해서 게임이 종료됐을 때 추천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례가 이제 본론이 됐습니다. 잠시 물 좀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거는 피드백 없이 추천 시스템 개발하기입니다. 피드백이라는 게 되게 불명확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피드백을 만들 정도로 좀 더 고민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는 피드백은 불명확한데요, 정말 다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마 게임 회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도메인에 비해서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마 현실 세계를 모방한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 없이도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제가 적용할 프로젝트는 마블 배틀라인입니다. 혹시 마블 배틀라인 아시는 분 있나요? 네, 한 3분의 1 정도 아시네요. 네, 마블 배틀라인은 마블 코믹스의 IP를 이용한 개발한 데브캡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아마 NDC에서도 마블 배틀라인 관련 많은 발표가 있는데 많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TCG 장르입니다. 혹시 마블 배틀라인을 해보신 분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꼭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제 또 그저께 또 엔드게임 나왔잖아요. 저는 마블 덕후인데 마블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TCG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그런 마블 덕후들이 그 마블 디자인들을 있기 때문에 재밌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풀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타노스를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타노스는 악당입니다. 타노스를 무찌를 멤버를 어떻게 구성할까? 제가 오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블 배틀라인은 그 카드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카드는 마블 배틀라인의 핵심인데 마블 코믹스의 영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에는 등급이 있고요, 전투에 사용할 때는 코스믹 조각이라고 자원이 필요합니다. 각 카드는 다 달라요. 공격력도 다르고 방어력도 다르고 레벨도 다르고 게임 플레이 하면서 효과 특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피로 코스믹 개수는 게임 플레이 하면서 드는 자원이 달라요.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면 자원이 다 다르잖아요. 질럿 뽑을 때 자원이 뭐 150이고 뭐 이런 거 같이 좀 다르고, 카드는 캐릭터 카드와 액션 카드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또 이와 같은데, 제가 플레이를 하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되게 다양한 카드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드스컬, 뭐 토르, 뭐 닥터 스트레인지, 여러 개 카드들이 있어요. 헐크버스터 아마 뭐 이런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카드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한 180개 갖고 있어요. 180개 카드를 180개 갖고 있는데 전투에 참여하려면 총 12개 카드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180개 중에서 12개를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다양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노스의 전투에서 이기려면 어떤 덱이 필요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보인데 상위 우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덱이 필요할까요? 그런 문제를 푸는 작업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게임 전투 화면입니다. 게임 전투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TCG다 보니까 12개 카드를 배치하게 됩니다. 배치할 때 오목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목처럼 여기 3자 라인을 그린다든지 뭐 이게 한 줄 라인을 그린다든지 같이 그 라인을 그렸을 때 상대방의 공격하는 행동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내 캐릭터를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전투에서 이길 확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예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두 캐릭터가 있습니다. 말레키스랑 로난입니다. 이제 마블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힘드실 텐데요.
이 두 개의 캐릭터는 마블의 대표 빌런입니다. 말레키스라 로나는 대표 빌런인데요. 이 두 캐릭터가 마블 배틀라인에도 있는데요. 마블 배틀라인에서 이 두 캐릭터는 얼마나 다를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카드들의 조합, 이 두 카드가 얼마나 다르고 이 두 카드를 조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블 배틀라인은 제가 아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카드 조합 전략 게임입니다. 12장의 카드와 리더 카드를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유저 개인의 플레이 성향에 따라서 이 덱 구성이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카드를 이 하나하나 카드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방문론은 워드2백이라는 방문론입니다. 워드2백 방문론은 2013년에 소개된 방문론입니다. 현재 NLP 도메인에서는 아마 워드 임베딩 기술은 필수 불가결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워드2백 방문론을 이용해서 제가 해결했던 방식은 카드2백입니다. 카드2백. 조금 이제 용어를 바꿨습니다. 워드 대신 카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워드2백은 단어를 넣으면 벡터가 나와요. 그 벡터는 여러 개의 차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값이 색깔이 진할수록 그 값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워드 대신 카드를 넣습니다. 카드는 토르, 욘두, 아이언맨 같이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영웅입니다. 각 영웅들을 넣었을 때 카드의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드2백은 가정이 있습니다. 워드 임베딩이라는 가정이 있는데요. 워드 임베딩은 언어학의 가정을 뿌리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의 가정은 뭐냐면 비슷한 분포를 가진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질 거야 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와 같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빵을 먹었다 했을 때 그 밥과 빵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단어잖아요. 내가 그 주변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 예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킹이 퀸을 사랑했다, 뭐 퀸이 킹을 사랑했다, 뭐 드와프가 뭐 킹을 뭐 싫어했다, 드와프가 킹을 뭐 독살했다.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이 각각의 단어는 이 토큰 하나하나 토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드2백은 두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론은 15 방법입니다. 15는 어떤 방법이냐면 각각의 중심 단어를 비워둡니다. 여기 러브라는 단어를 비워두고 이 중심 단어를 기준으로 각각의 주변 단어를 봅니다. 그래서 주변 단어로부터 이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게 15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여러 단어, 주변 단어 1, 주변 단어 2, 그리고 뭐 3개, 4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주변 단어 연속적인 여러 단어로부터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게 15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워드2백 방문론 중에 하나는 이 중심 단어 기준으로 이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게 스키클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워드2백의 방문론을 이용을 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대표적인 예제인데요. 아까 이런 문장들을 가지고 제가 머신러닝에 학습을 했을 때 킹에서 킹이라는 벡터에다가 맨이라는 벡터를 뺐어요. 그리고 워먼이라는 벡터를 더했을 때 퀸이라는 벡터와 딱 똑같이 떨어지진 않지만 어프록시메이션하게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킹, 맨, 워먼 그리고 그 세 개 뺀 게 이게 벡터예요. 하나의 벡터. 하나의 벡터가 퀸의 벡터랑 되게 유사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학습한 데이터에서 요게 의미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를 워드2백 방문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장을 여러 개의 카드 인풋으로 문장을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르, 욘두, 아이언맨, 로키, 울트론을 하나의 문장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카드의 순서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카드의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카드의 순서를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 우리는 그 인풋 픽처를 카드의 순서를 하나의 문장을 두고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카드를 입력을 받았을 때 어떤 카드가 나올지 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카드를 넣었을 때 카렌 페이지라는 그 캐릭터가 나올 확률이 30%인데요. 실제로 이 카드를 넣었을 때 이 카드가 나올 확률이 있고 실제로 답지가 있을 거잖아요. 답지를 보고
그 답지를 에러를 체크하면서 계산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토르, 욘드, 아이언맨, 로키, 울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언맨을 중심 카드로 봅니다. 그래서 중심 카드 기준으로 주변 카드를 볼 수 있잖아요. 아이언맨 기준으로 아이언맨을 비워두면 아이언맨 기준으로 욘드, 토르, 로키, 울트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인풋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캣그랩 방식인데요. 인풋을 아이언맨을 두고 각각의 Y 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욘드, 토르, 로키, 울트론. 아이언맨, 토르, 아이언맨, 욘드, 아이언맨, 로키, 아이언맨, 울트론. 이와 같이 데이터를 스캣그랩 방식을 통해서 내가 넣은 카드의 인풋을 이렇게 훈련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실제로 12개가 있잖아요. 아까 카드가 12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윈도우 창을 두고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아이언맨 기준으로 5개 창이 있었으면 이번에 로키 기준으로 5개 창이 있고요. 이번에 울트론 기준으로 5개 창이 있고요. 이번에 그 블랙캣 기준으로 5개 창이 있고, 이런 식으로 윈도우를 넓혀가면서 훈련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그 인베딩 벡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2백에서는 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민 카운트랑 윈도우즈라고 합니다. 민 카운트는 최소 확보해야 될 카드 개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등장하는 카드가 희박한 카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울트론이 별로 안 나온 카드라고 했을 때 이 민 카운트의 기준에 떨어지면 이 울트론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윈도우도 윈도우 크기를 5개를 줄 수도 있지만 더 넓게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LP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론이지만 현재 이 워드2백 방식은 되게 많은 도메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해둔 카드2백 방식 외에도 그래프를 벡터로 바꾼다든지 이벤트를 벡터로 바꾼다든지 뭐 되게 다양한 방법론이 있고 응용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 벡터를 알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개발한 추천 시스템의 가명은 에테르라고 합니다. 에테르한테 말레키스 검색했을 때 유사한 카드 4개를 알려달라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레키스라고 검색했더니 유사한 카드를 4개를 알려줬습니다. 이거는 다 그 마블 배틀라인에 있는 카드인데요. 에보니 모라는 카드고요. 바론 모드라는 이거는 로난이라는 카드고, 바론 모드도 A 본부라는 카드입니다.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예요. 제가 이들 간의 관계를 맺어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얘가 마블 영화의 그 토르 다크월드의 악당이에요, 말레키스가. 근데 여기 보시면 로나는 가디어즈 오브 갤럭시의 메인 빌런인데요. 마블 덕후들이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서로 메인 빌런이에요. 얘도 빌런이고 얘도 빌런인데 빌런들끼리 모여 있어요. 얘도 에보니모도 인피니티 워의 빌런인데요. 빌런들끼리 모여 있는 게 되게 특이한 거죠. 바론 모로도 마찬가지로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온 빌런입니다. 그래서 빌런들이 모여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A 본부는 마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는 아니고요.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빌런입니다. 그래서 카드 벡터를 알면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진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수가 가진 카드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웃기려고 넣었는데 아무도 안 넣으시는 거 보니까 제 계획이 안 먹겠네요. 볶음밥에 양파 넣으면 화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수랑 양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가 가진 카드와 하수가 가진 카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고수가 가진 카드 말레키스, 헐크, 토르, 타노스. 하수가 가진 카드 레드스컬, 블랙 위도우, 닉 퓨리, 웡. 그래서 내가 가진 카드가 레드스컬, 블랙 위도우, 닉 퓨리 이런 것만 있어요. 근데 고수가 이런 거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때는 아까 카드 벡터들이 있으니까 카드 벡터들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라는 거는 각도예요. 각도고 이게 고수죠. 얘는 양파 아까 하수라고 했으니까 하수죠. 고수와 하수 간의 이 각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없어요. 나는 말레키스가 없어요. 근데 고수는 말레키스가 있어요. 내가 없고 고수가 있는 좋은 카드를 알려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카드 추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자세한 거는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모든 거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되게 머신러닝 개발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코끼리의 코만 본다고
코끼리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코만 보면 이게 코끼리인지 아닌지, 뭐 발만 보면 뭐 이게 코끼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게임은 유저가 많잖아요. 유저가 많으니까 하나의 모델이 모든 유저를 커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모든 것을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커버러지가 되게 낮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같이 씁니다. 제가 개발한 ML 기반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통계 기반 모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룰 기반 모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작업이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앙상블은 이 각각의 모델들을 재결합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 랭킹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랭킹이라는 게 뭐냐면 각각의 모델의 랭킹이 있을 수 있어요. 추천 랭킹을 재계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A/B 테스트를 조건을 계산하고 그걸 백엔드 API에 전달해서 실제로 게임 서버에 전달하면 실제로 추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개발해보서 나서 느낀 건데, 개발하고 중요한 거는 도입이 중요한 것보다도, 도입도 중요하죠. 도입이 한 70%라고 한다면 최적화가 30%입니다. 생각보다 최적화가 안 돼 있는 모델들은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모델을 변경하거나 고도화하는 작업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솔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발했던 추천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는 마블 배틀라인에 제가 2달 전에 만들었던 프로토타입 페이지입니다. 어떤 상품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좀 없어요. 마블 배틀라인에 상품 추천하는 서비스를 적용했는데 자세히 얘기 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프로토타입 페이지에서는 유저 닉네임을 검색하면, 제가 문천상이라는 닉네임은 저인데요, 제 캐릭터 닉네임을 검색을 하면 각각의 로직별로 추천하는 카드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말레켓을 검색했을 때 비슷한 카드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개선됐고요. 그리고 요거는 샤이니로 아까 구성되어 있고, 요 페이지에서는 샤이니에서 각각의 카드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 차원에서, 아까 매니폴드, 이제 다양차라고 했죠. 티즈니를 이용해서 카드들의 유사도를 게임팀에서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개발했던 추천 시스템에서는 유저 닉네임을 넣었을 때 실제 추천 결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카드들의 벡터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천 시스템 개발에서는 핵심은 이와 같았던 것 같아요. 채널과 피드백이 중요했고요. 워드 인베딩 기술은 추천 시스템에도 중요했고, 워드 투백의 확장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춘 로직 한 개로 커버리지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로직을 앙상블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들었을 때 아마 좀 생각한 게 많아가지고 들었으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습니다. 그게 시작이니까요. 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거는 학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 봤던 리서치 자료입니다. 빨리 할게요. 이거는 질문이 더 중요하니까. 리서치는 제가 봤던 사이트들입니다. CTR은 클릭률이라고 하는데요. 클릭률 문제를 풀 때 추천 시스템 개발이 많기 때문에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GitHub 페이지나 이런 태스크 모임들이 있고요. 이 책도 제가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네, 이 책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캐글 같은 거 많이 보실 텐데,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플랫폼입니다. 머신러닝 경신대의 플랫폼이고, 연구를 위해서 캐글은 실제로 머신러닝 공부하시기 되게 좋은 플랫폼입니다. 네, 이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요약은 이와 같습니다. 인터프리터블은 머신러닝 모델을 뜯어보고 살펴보자. 추천 시스템은 채널과 피드백을 잘 골라보자. 리서치는 뭐 다양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데이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참고한 애폰덱스는 이와 같고요. 제가 오늘 이게 발표를 하는데 추천해주고 모든 기획 및 개발 소스를 내어주신 분이 있는데, 환중식님한테 되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 혼자 개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천하면서 저희 TF 내부적으로 저희 엑슨 코리아에서 TF로 구성했는데, 같이 진행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분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